또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기진의 공사를 다시 재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구단체들도 여기에 집회신고를 내고 요새 또 가끔씩 출몰을 해서 이렇게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자기들의 그런 사드 배치에 대한 정당성을 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드 배치가 결정될 때부터 이거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런 무기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미 간의 조약이나 어떤 약정이나 그런 정식 절차 없이 그냥 임의대로 구두로 그런 문서 쪼가리 하나 없이 구두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부지도 미군에게 부지 쪼개기라는 편법을 이용해 가지고 33만 그 제곱미터의 기준에 살짝 못 미치는 32만 7,779제곱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부지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리고 공사하고 가동하고 애초부터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떠나서 결정 단계부터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배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게 정당성을 가질 수 없겠죠. 예. 이런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드 철거시키고 이 사드가 이 땅에 진짜 필요한 무기인가, 이 무기가 도대체 어떤 무기인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거부터 아주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배치를 결정을 하든 아니면은 배치를 거부를 하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게 정당성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항상 여기 음향을 보면서 앞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면 5분 브리핑 하시는 분이 항상 내가 5분 브리핑 할 걸 앞에 사회자가 다 해버리네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다 했지만 이미 다 했지만 5분 브리핑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리 종합상황실 강연욱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정정할 거는 5분 브리핑 아니고요. 5분 브리핑 지금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아직도 5분 브리핑이라고 하고. 아이고. 영대팀장 노래를 가장 많이 말리는 사람이 저입니다. 일단 상황실에서 너무 괴로워요. 네, 그래도 노래 정도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아이돌인데. 그쵸? 예.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요. 예,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4월 16일이었죠. 전 국민의 마음에 어떤 공통된 상처 하나씩을 안게 된 지 5년이 지난 날입니다. 국가의 부재를 넘어서서 국가가 정말 철저히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하나씩 생겨났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그 트라우마에 매몰되거나 그 트라우마에 그들의 겁박에 굴하지 않고 결국 그 가해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1947년 4월 3일에 어떤 해방의 기쁨을 함께 누렸어야 할 우리 제주도민들을 학살로 몰아넣었던 지 70여 년 만에 어쩌면은 국가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폭력을 가한 가해자를 우리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70년 만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여의도에는 여전히 그 가해자들의 일부가 살아남아서 현재 진실을 은폐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버둥에 유가족과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도 토요 촛불문화제와 762회 김천 촛불에서 기억하고 함께함으로써 사회인력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적폐 정권을 끌어내렸다라는 기쁨,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매년 봄이면 경찰 폭력에 공포에 살아가야 했던 우리가 그 아픔을 연대로서 이겨내고자 합니다. 연대로서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으면서 4.3의 아픔부터 길러온 70여 명간의 우리 국민들의 힘을 잊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더욱 합해서 함께 연대로서 이렇게 키워나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처음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등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고 흥미도 없다. 우리는 하노이 북미 순회회담과 같은 순회회담이 재현되는 데에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그리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연말까지 3차 북미 회담을 가질 의지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한마디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주정신을 흐리게 하는 사대적 근성과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의 종지부를 찍고 중재자, 촉진자가 아닌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줄 것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뺄 말이 없죠. 예. 누군가들은 이렇게 이 옹호를 하면은 빨갱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을 뺄 말은, 틀린 말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북 공동선언을 차근차근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북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에 대한 WTO 어떤 분쟁에서 한국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어지는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승소를 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알고 보니까 미국이 1심에서도 2심에서도 미국이 승소할 수 있다는, 승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WTO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이 위안부 합의 때와 일본이, 제가 한국이라고 그랬나요? 미국이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예, 지난 위안부 합의 때와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굴욕적인 의견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시장이나 속국 이상의 취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70여 년의 세월 동안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을 넘어서는 2등 식민 국가로서 어떠한 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발버둥을 해왔죠. 현재 이 정부가 할 일은 미군 기지의 완성을 위해서 자국민을 짓밟을 어떠한 작전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누구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서 평화를 꼭 이룰 것이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부가 이 엄중한 시기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곳 소송리에서는 9시 반, 그리고 김천에서는 10시. 지역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농소면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원래 아이돌이 제가 아니고, 저희 강현욱 교우는요, 저랑 띠동갑이거든요. 근데 맨날 삼촌한테 노래 못한다고 뭐라고 합니다. 혼내겠습니다, 제가. 구호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드 빼면 여러분들이 평화 온다. 큰 소리로,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드 빼면 평화 온다! 사드 빼면 평화 온다! 미군 빼면
빼면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미군 빼면 네, 뭐예요? 평화 온다입니다. 네, 네, 평화 온다 계속 하시면 됩니다. 사드 빼면 평화한다! 사드 빼면 평화한다! 미군 빼면 평화한다! 미군 빼면 평화한다! 네, 다음 순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하시면 바로바로 넘어가요. 네.